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지지부진하죠. 또 18만원 깨지기 직전이네요. 18만 500원. 제약도 2.49 하락, 셀트리온은 1.80 하락. 그런데 오늘 시장도 코스피가 1.68, 코스닥이 1.3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좀 볼까요, 같이? 상승이 쭉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이 좀 나왔었죠? 상승이 좀 나오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 중요한 건 얘도 바닥을 좀 찍고 전환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보시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파란불이었죠. 나스닥, S&P, 다우. 근데 다우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그 대만 지수도 달렸고 반도체 국가니까 오늘 대만에 지진 이슈가 있었습니다. 진도 7.0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공급 이슈가 또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물가 이슈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뒤로 미루는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오히려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희한한 놈이죠.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는 게 전 호재로 본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 그것 또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 동결 구간 동안에 금리가 가속화되다가 금리가 1년 만에 여러분 보시면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5%대까지 상승했죠. 지금 5.25에서 5.50입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잠잠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미친 듯이 달렸잖아요. 동결 구간에 또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진짜 이렇게 물량을 소화하고 달릴까요? 저는 최근에 또 중동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다리가 무너지게 되면서 또 자동차 공급 이슈가 유통 물량이 축소가 되면서 공급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대만 지진까지 유가 급등까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 또는 미국 PMI 이 지수가 조금 좋게 나왔어요. 50 이상. 그러면서 경제도 좋은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기에 상당히 개인 투자자가 들어가기 힘들죠. 근데 자산시장은 달리다가 한번 쉬고 있어. 쉬고 물량 소화하고 달릴까? 저는 달리는 거에 배팅합니다. 왜냐? 끌어올린 것도 기관들과 세력들이고요. 지금 그들이 또 끌어내린다?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지금 실물경제 리스크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 공포와 경기 침체 이슈, 그리고 유럽 또한 독일 실물경제가 박살이 나게 되면서 상당히 리스크에 직면해 있었다. 일본 또한 엔저를 기반으로 해서 환율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올라왔지만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사실상 조심스러운 국면입니다. 대한민국도 PF를 기반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하죠. 저축은행과 함께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니케이도 달렸으니까 0.97, 상해도 살짝 보합, 항생은 1.12. 자, 그런데 하락했는데 오늘 현재 유럽 증시는 보시다시피 보합권, 강보합권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를 또 봐볼게요. 원화가 그동안에 약세 국면이었어. 자, 그리고 달러가 강세 국면이었습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요. 반대편에 있는 모든 가격들이 약한 겁니다.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지표야.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게 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가 약했고요. 주식시장도 약세였죠.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도 물론 한국도 오름폭이 많지는 않지만 내렸습니다. 셀트리온이 힘이 없을 때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또 오른 것도 약했죠. 우리가 많이 보였던 학을 떼게 하는 방법. 그런데 3.5조, 영업이익 1조 5천억에서 1.7조를 찍으면 세 번째 폭등간이 나옵니다. 요걸 인지하셔야 되는 거. 그쵸? 자,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도 좀 튀었어요. 국채금리도. 여기에 미국의 PMI 지수가 뭐 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하면 국채금리의 급등. 자, 여기에 물가 상승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의 약세. 그리고 코인 또한, 자, 코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인 한번 보시자고요. 코인도 최근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도 1억 500을 찍고 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강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이더리움도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죠. 자, XRP 리플도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어. 자,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도지도 나오고 있어. 자, 시바이누도 나오고 있죠. 강하게. 폴카닷도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래요. 섹터별 대장 코인 애들 또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주식과 코인의 약세, 원화의 약세.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 달러의 강세. 이쯤 되면 감이 오시죠? 시장에 달려나가는 와중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이 반대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위험으로 계속 달리다가 지금은 안전이야. 손바뀜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간다. 다만 매크로 경제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많이 아프거든요. 감이 오시겠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오늘 하락을 보인 겁니다. 공매도도 또 꽉 잡고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반기 영업이익의 80% 숫자를 믿습니다. 3조 5천억 원. 세 번째 폭등 바뀐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뭐 18만 원이건 19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중요하지 않다. 단일도 어차피 왔다 갔다 지들이 데리고 놀다가 끌어올릴 거니까. 근데 희한해. 셀트리온은 희한해. 주가만 떨어지면 아주 그냥 딴 데서도 그럴까? 정말 희한해요. 볼게요. 자, 보이시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또 휙 올렸다가 휙 내렸어. 그쵸? 데리고 논다고요 지금 여기서. 또 한번 흔들고 또 얼마나 또 흔들까? 그리고 쭉 올리겠지. 힘 빼지 마시고 그냥 걸어가세요. 세 번째 폭등 구간 딱 한 방에 만나는 겁니다. 몇 개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구간 만나는 겁니다. 숫자 찍으면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거래가 동반되면서 만날 수 있는 구간까지 말입니다. 바뀐 거는 단 1도 없다. 힘 빼지 마셔라. 아시겠죠? 3대 PBM. 공수래 공수님께서 짤막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진펜트라 3대 PBM, 한 군데 선호예품 계약, 두 군데 상반기 선호예품 계약 예정, CBS 초반 목록 등재, 유플라임의 3대 PBM, 옵티머 공부합 계약, 사보험 공부합 계약 추진 중. 자, PBM의 점유율을 보면 CBS가 33, 시그마가 26, 유나이티드, 옵텀이 21%이다. 자, PBM 이거 등재될 겁니다. 이거를 잘 계약해서 등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숫자도 찍을 확률이 저는 무척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영업이익 이거에서 이거 아시겠죠? 2조대에서 영업이익 7천억대에서 8천억대에서 이거 주가는 세 번째 폭등을 만나는 거 이렇게 라인업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주가 얼마든지 흔들어 대던 신경 쓰지 말아라. 비웃어 줘라. 많이 비웃어 주십시오. 그래야 선수란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케어 오레곤의 유플라이마 등재. 황금고의 세르티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플라이마 보이시죠? 40mm, 20mm. 자, 그러면서 케어 오레곤의 유플라이마가 등재되었다. 케어 오레곤의 유플라이마 휴메라 실태조마 3개로 커버리지로 등록되었네요. 3개 모두 티어 4로 선호의약품 구분은 안 되나 동일 조건인 듯. 이것 또한 추가적인 확인으로 또 나오겠죠. PBM사 이거 대부분 언급한 대로 점유율대로 등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유플라이마 그리고 진펜트라, 램시마 SC, 베그젤마 얘네가 성장폭을 담당할 겁니다. 질문이 이제 나온 지 에너지가 좀 축적이 됐고 얘는 이제 숫자를 찍어야 될 거고요. 얘는 신약이니까. 그리고 얘는 베그젤마 또한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숫자가 나올 거니까. 자, 기다려 보십시오. 저 또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찔끔 떨어졌죠? 녹색 흐름만 보면 돼요. 올라갔다가 찔끔 떨어졌습니다. 찔끔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대체 잔고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체 잔고가 찔끔 늘어서 622만 6천 주입니다. 자, 공매도 누적 잔고도 158만 주. 158만 주로 찔끔 늘었죠. 4만 3천 주? 한 4만 몇천 주 늘었습니다. 대체 잔고와 누적 잔고가 조금 늘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여지없이 신화는 보이고 있죠. 그렇죠? 삼성도 많이 보입니다. 창고 바꿔가면서 수급도 바꿔가면서 가격을 컨트롤하면서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데리고 놀더라도 걔네가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실적 찍을 때까지 찍기 전에 수급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지들이 끌어올릴 거니까. 셀트리온 오늘 수급입니다. 역시나 떨어질 때는 3거래일 연속 개인 창고를 통해 들어옵니다. 공식이죠. 이게 바로 진짜 개인일까요? 개인도 있겠죠. 꽤 있을 겁니다. 대부분이 그들의 창고이지 않을까요?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도 밀었겠죠. 그렇죠? 기관 창고를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대동단결해서 말입니다.
하락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흐름이죠. 상승할 때는 또 여기서 매도가 나오고 대량으로 외국 계약 경향 플러스가 나오고 말입니다. 그쵸? 그렇게 걔네들은 가격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은 전 단 1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에코프로 BM도 말씀을 드렸죠. 거의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요. 개인이 파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작업을 하더라고. 거기까지도 말입니다. 왜냐? 요즘은 개인들도 수급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참고만 합니다. 개인들이 호구야 지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어떻게? 개인들이 흔들거리길 바라면 흔들거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왜?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럼 참여해야죠. 그리고 물량을 넘기고 싶을 때는 가격을 띄우겠죠. 그리고 미디어가 동반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겠죠. 지들이 물량을 던지고 빠질 거니까. 지금 그 반대 상황이다. 아시겠죠? 연계금은 25,000주 순매수, 투시는 12,000주 순매수, 금융투자가 54,000주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제약은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000주, 11,000주, 기간이 17,000주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가 6,500주, 투신이 7,400주, 연기금이 1,600주가 나왔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이유는 저는 단 1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항상 하반부에 코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드리고 있죠. 한국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는요 4가지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조작, 그리고 총액 한도대출 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여기 바로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여기 지급결제에 CBDC가 나와 있죠. 100% 준비합니다.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토큰과 코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토큰과 코인이 중앙은행이 발행한다고요. 종이에서. 자,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린 종이를 썼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 디지털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블록체인, 분산 원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변하는 거예요. 데이터. 값어치가. 데이터의 값어치를 입힌 게 블록체인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제가 왜 제 영상을 보시면 제 내공이 좀 느껴지시죠? 보통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쵸? 하루에 보통 제가 일을 한 10몇 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연구하는 시간만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게 쌓여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과는 상당히 많은 다른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렇게 CBDC를 준비하고 있고요. 조폐공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 분선원장 기반기술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줍니다. CBDC 생태계에서 공공바우처 관리기관으로 발전 가능성. 이거 100% 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제결제 스위프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스위프트 명에서 배제됐잖아요. 근데 그 스위프트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플랫폼, CBDC 플랫폼을 1년 내에 출범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유로 CBDC가 내년 11월 디지털 유로를 출시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의 남은 모든 역량을 이쪽에 쏟아붓는지 감이 오시겠죠? 그쵸? 셀트리온을 투자하면서 얘는 한 주도 팔지 말고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코인의 개수를 모아가세요. 서로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같이 가기에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보석 같은 강의와 많은 셀트리온 주분들이 여기 와서 대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실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깊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돈의 혁명에서 돈이 바뀌는 거야, 돈. 단순한 혁명이 아닙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혁명 그런 게 아니고 바이오 시밀러 그런 혁명이 아니고 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역전하고 고속도로에 탈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그리고 좋은 정보를 저와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3번째 폭등 구간, 그때까지 우직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이것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